바이든 한일 순방, 들러리 취급으로 발만 동동 구른 한국이라는 일본 미디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일 양국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일 양국 미디어는 경쟁하듯이 이번 방문 결과에 대해 자화자찬식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 극우 미디어인 산케이 신문 계열의 유관 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들러리 취급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는 극우 인사 모르타니 카츠미의 칼럼을 게재하면서 우리나라를 조롱했습니다. 모르타니 카츠미는 기자 출신으로 지지통신 서울 특파원을 지냈으며 악한론, 반일 정적의 상식, 봉환론 등의 책을 통해서 혐한 활동에 앞장서온 대표적 극우 인사입니다. 모르타니 카츠미가 작성한 유관 후지에 실린 5월 27일자 칼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들러리 취급에 발을 동동 구른 한국,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으로 보는 국격의 차이, 공동성명 아무리 읽어도 나오지 않는 서프라는 글자입니다. 바이든 씨의 한국 방문과 일본 방문, 그 내용을 보면 질적으로 큰 차이가 났다는, 표현에는 큰 유화감이 있다, 질적이 아닌 차원이 다른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들러리, 애기 상대에 불과했다. 한국이 중국의 시선에 갈팡질팡하고 있으면 명백하다. 그래서 애기의 중심은 미국과 한국은 사이좋게 지냅시다 라는 애매모호한 것으로 되었다. 긴장되는 테마를 논의할 상대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수상이었다. 물론 양국 간 문제도 논의되었지만 시야는 월드와이드, 특히 대중국이었다. 현대자동차의 대미투자 계획 등 미국의 반가운 얘기를 듣는 장소는 한국이었다. 하지만 미국 주도 신경제권 구상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발족을 선언한 장소는 일본이었다. 대만 방위에 대한 군사적 관여에 관한 예스 발언도 일본에서였다. 신뢰되는 표현이지만 한국 미디어의 애국 반일 형태의 편파보도에 길들여진 한국 인민은 미국 대통령이 일본보다 먼저 한국에 오는 것을 한국이 일본을 넘어선 증거라며 순진하게 기뻐했다. 한국의 많은 미디어 보도에 의하면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항구적인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조치가 합의되고 일본, 미국, 호주, 인도의 쿼드 본체가 아닌 워킹그룹 참여의 길이 열릴 예정이었다. 쿼드는 원래 대중 목적이기 때문에 본체에 가세할 정도의 배짱은 한국에는 없다. 그런데 워킹그룹에 관해서도 미 고위 관리는 일찌감치 한국 따위는 부르지 않아요 라고 밝혔다. 한미 공동성명을 아무리 읽어도 스와프 글자는 나오지 않는다. 애국 반일의 나쁜 행포에 조심스러운 가운데 유일한 광명은 바이든 씨가 일본에 대한 관계의 시정을 공고할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바이든 씨가 이전 정권이 취한 한일 등에 대한 일부 수입 규제책에 관해 일본에 가서 얘기하겠다고 한 것이 이 관측의 근거였다. 한국 애국 반일 매스컴은 이를 아베 신조 전 정권 등이 취한 대한 수출 규제를 말하고 있다고 오해한 채 돌진했다. 바이든 발언에 의해 일본은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되었다고 단정한 기사는 그 전형이다. 그런데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록을 아무리 읽어도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 한국이라는 명칭조차 나오지 않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처에 관한 기시다 수상의 발언 속에 일미한에서 더욱 긴밀하게 라고 한이 나왔을 뿐이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미국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은 국격이 전혀 다른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것은 한국에게 굴욕이다. 질투심이 많은 국민은 원한을 쌓는다. 한일 정상의 접촉이 예상되는 6월의 나토 정상회의를 위해 한국의 애국 반일 매스컴은 어쨌든
일본을 깎아내릴 소재를 찾고 윤 정권에 불을 붙일 것이다. 그 나쁜 행포에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이런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취임 직후이기 때문에 들러리가 주어지는 것만으로 영광으로 생각해야 된다. 바이든이 중계를 하지 않은 것도 안보 이외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 우선은 약속을 지키겠다고 표명하고 신뢰를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깨달아야 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은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주제에 상대방에게 요구만 하는 것은 그만두었으면 한다. 미국에 인정받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중국의 정면 승부에서 쿼드에 들어가고 러시아에 제재하면 평가도 올라갈 것 같은데 박쥐에게만 하는 주제에 왜 우대받으려고 생각하는지 정말 수수께끼다. 다음 댓글입니다. 후지기의 선거대책 개신해. 앞으로 선거가 가까워지면 한국 기사 많아진다. 여당은 보수계의 표를 확보하러 온다. 다음 댓글입니다. 문의시대에 불거짐이 증가했기 때문에 신용되지 않아 당연하겠지요. 북한으로의 환적, 군사전용 가능한, 전략 물자의 빼돌리기 등 서방 국가들로부터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바이든 씨가 부통령 시절에 마무리한 위안부 합의도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에 솔직히 얼굴 보는 것도 화가 났을 거예요.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 경제를 파탄시켜 IMF 관리하에 둔다. 그러면 중국에 접근하는 것은 작아진다. 그것이 스와프가 없는 이유일 것이다. 당연히 미국의 의향이 있으므로 일본도 스와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즉 한국의 경제 파탄은 기정 노선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미국과 종교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관계가 깊은 미국 국민이 제1의 동맹국으로 여기는 이스라엘조차도 러시아 제재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것이 주권국가라는 말인가? 일본은 주권국가가 아니라 서구 애속 국가라는 것을 일본도 눈치채지 않으면 안 된다. 바이든이 와서 그토록 기뻐했던 것은 일본뿐이다. 착각에도 정도가 있다. 이상입니다.